방금 들으셨습니까? 다시 한번 볼까요? 할 수 있을까? 자, 바로 박서진 씨가 할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그만큼 현역가왕 준결승 2라운드에 큰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거죠. 어디 뭐 그뿐입니까? 뒤집을 수 있는 기회잖아요. 진혜성 씨 역시 마찬가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막장전, 뒤집을 수 있는 준결승 2라운드에 수많은 이 양 가수의 팬분들이 아주 관심을 폭발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순리대로 흘러갔다라고 한다면 두 가수가 이렇게 많은 방출 후보 탈락 위기에 놓였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좀 개인적으로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현역가왕이 지금 심상치 않습니다. 환희 밀어주기 논란부터 시작하여 콘서트 권리를 두고 내홍까지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뭐 전입 가경이다 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환희 측에서는 전면 부인을 하며 오히려 명예훼손, 법적 고소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현역가왕 내부적으로는 콘서트까지 엉망진창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지금 보면 현역가왕의 공정성 의혹 속에 의도가 의심스럽다라는 입장 발표까지 나왔습니다. 자, 그 내용을 좀 살짝 보면 이제 전국 투어 콘서트가 4월 달에 이미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벌써 콘서트를 예고할까? 아직 준결승 무대도 끝이 나지 않았는데 아실 겁니다. 이제 최종 생방송만을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이 최종 생방송에서 탑7이 최종 선정이 되지 않습니까? 자, 이 준결승 진출자들 사이에서 최종 탑10을 선정하여 결승 무대 촬영이 이미 다 끝이 났고 그 10명 중에 마지막 탑7을 선정하는 최종 생방송만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현역가왕 제작진 측에서는 이미 전국 투어 콘서트 예고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생겼냐? 전국 투어를 둘러싸고 내분이 벌어졌다. 한쪽의 독단적인 진행으로서 명백한 계약 위반이다. 아니, 수호씨, 지금 콘서트 계약이랑 우리 가수들에 대한 불공정함이랑 무슨 상관이 있냐? 아주 긴밀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현역가왕의 제작사인 크레아 스튜디오와 현역가왕의 콘서트 및 매니지먼트 사업 계약을 맺었다는 일명 NCH 엔터테인먼트. 그냥 업체가 하나 있다고 하겠습니다. 공식 입장을 냈어요. 현재 양사 간의 계약 유효 확인 청구 소송이 진행 중이다. 아직 법원 판결이 나지 않았다. 그러니 현역가왕 콘서트에 대한 사업 권리는 당연히 우리한테 있다. 기억나시죠? 예전에 서예진 PD 사단과 현역가왕의 이 사업 계약을 맡았었던 업체 측과의 60억 손해배상 소송이 있었던 거. 콘서트 판권을 두고 다퉜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 법적인 판결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 여전히 우리에게 그 권리와 권한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당시 때 불과 며칠 전 전국 투어 콘서트 소식을 두고 콘서트 권리를 가지고 있는 우리와 아무런 협의 없이 서예진 PD 사단의 독단적 배포가 있었다. 결국 우리와 협의 없이 콘서트 사업을 진행하는 건 명백한 계약 위반이며 그동안 사업을 준비해왔던 당사를 비롯한 많은 관계자들의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끼치는 행위다. 콘서트가 차질 없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이번 계약 유효 확인 청구 소송의 판결 선고를 최대한 앞당겨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해왔지만 서예진 PD 사단 측은 변론 기일을 계속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던 와중에 갑자기 공연을 발표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업체 측에서는 4월 달에 시작돼야 할 콘서트 일정을 맞추기 위해 빨리 서예진 PD와의 이 콘서트 판권 법적 분쟁 결과 내자라고 했는데 서예진 PD 측은 변론 기일을 계속 진행해달라. 그러니까 앞당겨주지 말고 그냥 원래 일정대로 가자. 자, 그러다 보면은 콘서트 일정이 다가오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콘서트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으니 이 기존에 있었던 콘서트 판권을 관리했던 업체 측에서는 황당한 겁니다. 더불어서
우리 회사가 보유한 현역가왕 탑7 매니지먼트 사업에 대해서는 어떠한 답변도 듣지 못했다. 이 서혜진 PD 사단의 이러한 독단적이고 비상식적인 방법에 대하여 권리를 바로잡을 예정이다. 자, 결국엔 공정성 시비가 커졌던 현역가왕에 대하여 환희 측에서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어야 됐고, 또 나아가서는 어떻습니까? 서혜진 PD 사단이 현역가왕에 4월 달에 있어야 되는 이번 콘서트에 또 차질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프로그램 공정성도 지금 바닥을 치고 있는데 콘서트 관련한 것도 문제가 있고, 앞에 말씀드렸던 출연자 가수들 중에 몇 명은 미뤄주기 의혹까지 발생할 정도로 프로그램의 공정성이 많이 하향하고 있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방송 프로그램은 결국 시청률이에요. 여기 보면 어떻습니까? 최근 현역가왕의 준결승 1라운드 시청률이 12.8%, 2.8%나 껑충 뛰어 올랐습니다. 그러니 신나고 난리가 났겠죠? 하지만 경쟁사인 미스터트롯 3도 14.5%로 최근에 시청률이 반등했습니다. 중요한 건 미스터트롯 같은 경우는 아직 준결승 라운드가 시작이 안 됐고 현역가왕은 결승 라운드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미스터트롯이 7회차일 때 14.5%를 찍었지만 현역가왕의 7회차에는 11%대 정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다시 한번 미스터트롯을 이기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현역가왕 입장에서는 시청률 확보를 위해 이런 쟁쟁한 가수들의 탈락 위기 모습이 연출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 박서진 씨가 사실 1대1 장르 대첩에서 거의 뭐 최하 점수에 가까운 점수를 받으면서 방출 후보가 됐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 대해서 한 언론사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준결승전에 포함되는 140점 만점의 대국민 응원 투표 점수가 변수가 될 것이다. 박서진은 현역가왕에 참여하여 2주간의 투표 페널티가 있었음에도 3주차부터 8주차까지 1위의 자리를 지켜왔다. 박서진이 준결승전에서 1라운드 총격적이 낮은 점수를 받게 됐지만 대국민 응원 투표가 추가되면 변동이 클 것이다. 박서진의 점수가 월등하다. 그리고 860점이 걸려있는 2라운드 무대를 훌륭하게 해낼 수밖에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박서진 씨의 속내, 그리고 진혜성 씨의 속내를 볼 수 있었던 영상이 있었습니다. 이거 벌써 조회수가 10만 뷰를 향해 가고 있거든요. 못 보신 분들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꼭 가서 보시길 추천합니다. 현역가왕을 보시는 시청자분들과 두 가수를 응원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꼭 보셔야 돼요. 자, 놀라운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두 사람 다 메이크업도 하지 않고 헤어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짧게 과거의 이야기를 했죠. 서로 진짜 어렵고 서러움을 겪었을 때 하소연을 했었다. 이 박서진 씨가 장구를 잡을 거라고 이 진혜성 씨는 전혀 생각도 못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장구채를 잡은 박서진 씨는 뭐 다 아실 겁니다. 팬분들은 시장통도 돌아다니며 장구를 치고 정말 찾아주는 곳이라면 또는 찾아주지 않더라도 자신이 찾아가서 이 가수를 이어나가기 위한 장구를 정말 많이 쳤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이 비판, 놀림 이런 것이 이 박서진 씨를 너무나 힘들게 만들었던 중요한 요소가 되고 말았죠. 그때마다 이 진혜성 씨와 통화를 하며 굉장히 하소연을 했다고 해요. 진혜성 씨가 그 모습을 무명 시절부터 누구보다도 잘 지켜봐 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진짜 잘 버텼다. 나는 서진이가 이렇게 잘하는 것이 너무나 대견하다. 그러면서 재밌었던 비하인드가 알고 보니 진혜성 씨가 박서진 씨의 집에서 한 달 정도 또 살았다라고 하잖아요. 그게 참 놀라운 게 에어컨이 안 나와서 천장에 물이 떨어지고 천장에 주저앉아 있었던 그런 진혜성 씨의 집을 봤던 박서진 씨가 참 착하죠. 자신이 지방에 이제 많이 행사를 다니다 보니 자신의 집에 가 있어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진혜성 씨에게 자신의 집을 양보했던 거죠. 그래서 여름 기간 동안 진혜성 씨가 가서 살았다라는 거 아닙니까?
참 놀랍죠. 이게 어디 하기 쉬운 행동이냐라는 거죠.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나중에는요, 박서진 씨가 진혜성 씨의 팬카페까지 다 만들어주고, 박서진 씨의 앨범 CD에 들어갈 표지도 제작을 해주고, 두 사람이 팬이 아니라면 몰랐었던 비하인드가 굉장히 많이 존재했다라는 겁니다. 특히 진혜성 씨가 박서진 씨를 바라보는 눈빛은 친동생을 바라보는 것 같은 느낌마저 줬어요. 근데 참 공교롭게도 이 두 가수가 현재 현역가왕의 가장 많은 팬덤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가수가 가장 방출 위기에 놓이지 않을 거라 생각했었던 시청자들의 예상과는 다르게 굉장히 지금 방출 위기에 여러 번 노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팬들 입장에서는 식겁할 수밖에 없죠. 더 놀라웠던 건 두 사람의 우정이 얼마나 깊었는지 진혜성 씨는 정말 폭탄 발언을 합니다. 뭐라고 했죠? 나는 너하고 대결하게 되면 저도 좋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 너랑 노래 대결을 내가 딱 하게 되잖아? 그러면 나는 나한테 맞지 않는 노래를 들고 나가서 너랑 대결을 해서 패배하겠다 라는 말까지 합니다. 경연 오디션에서 어쨌건 경쟁자인데 그런 말을 두 사람이 할 정도라는 건 굉장히 놀랍고, 박서진 씨는 심지어 이런 말도 하죠. 난 이번에 형이랑 붙으면 뭐 마이크를 내려놓겠다. 진혜성 씨도 나도 그렇게 하겠다. 그러자 박서진 씨는 나는 그럼 하차하겠다. 하차하겠다라는 말까지 뭐 무대에서 마이크 내려놓을 거야. 하차할 거야. 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깜짝 놀랄 일이죠. 근데 두 사람의 속마음은 진짜 하차하고 싶다라는 마음까지도 생겼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놈의 현역가왕이 사실 참 재밌는 프로그램임에도 변함은 없지만 이 공정성이 너무나 심각하잖아요. 오죽했으면 시청자분들이 방송할 때마다 이건 뭐 짜고 치는 고스톱이냐, 아니 어떻게 이렇게 시청자들의 마음과 정반대로 모든 것이 흘러갈 수가 있냐라는 비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는 것에는 분명히 뭔가 문제점이 존재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가장 큰 피해자, 그것도 굵직굵직한 팬덤을 보유하고 있고 1등이냐 3등이냐 탑7 안에서 몇 위를 할 것이냐라고 평가를 받는 가수들이 이렇게 내던져지고 있는 작금의 사태가 많은 분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 김경민 씨가 노래를 잘했습니다. 경력에 비해서 여기 나온 진짜 많은 참가자들에 비해서 김경민 씨가 선방은 했지만 노지훈, 나태주, 김경민 이 세 사람은요, 사실 준결승 진출 라운드에서 탈락을 했어도 그렇게 이상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이 뭐 많은 분들의 의견이자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잘했는데 일진 몰라도 정말 마스터단에게 높은 점수를 받으면서 결국 준결승 1라운드, 2라운드까지 함께 무대를 펼칠만 했느냐. 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김경민 씨가 평소보다 노래를 엄청 못한 것도 아니고 노지훈 씨가 평소보다도 노래를 엄청 못했던 것도 아닙니다. 또 다른 가수들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웃긴 건 순위가 매번 변동폭이 엄청나게 크다라는 겁니다. 특히 진혜성, 박서진 이런 쟁쟁한 두 사람이 매번 탈락 위기에 간다라는 작금의 사태가 많은 시청자분들의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이번에 김수찬 님이 열심히 해서 받은 무대 점수도 빗발해지고 있습니다. 이 제작진과 마스터단의 어떤 조작 꼼수가 있는 게 아니냐. 김준수 씨가 추가 합격한 것도 너무나 말이 많죠. 김중현 같은 훌륭한 가수를 왜 탈락시키고 그렇게 음이탈이 심했었던 김준수 씨가 진출을 했느냐. 자, 이 노래 무대에 대한 실수 부분을 한번 얘기를 해본다면 앞에 말씀드린 김준수 씨 뿐만이 아니라 여기 끝자락에 위치한 신유 가수에 대한 이야기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죠? 하차에 대한 이야기가 빗발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공정성 논란에 휩싸였었던 환희 씨 역시 함께 거론이 되고 있고 급기야 법적 고소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환희는 1등으로 1라운드를 마무리했고 신유는 7위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신유 가수가 7위를 하게 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관객 점수는 상당히 높았어요. 그만큼 노래를 잘했습니다. 제가 매번 강조드렸죠. 하지만 중요한 건 가사를 틀렸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연예인 판정단만큼은 점수에 어떤 공정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령 예를 든다면 무려 200점 만점에 가까운 강문경 씨의 200점 만점과 거의 최저점 김경민 씨와 몇 점 차이 안 나는 연예인 판정단 점수 고작 20점밖에 맞지 못했던 박서진 씨의 무대를 놓고 본다면 이 박서진 씨의 실수 하나 없었던 무대가 가사 실수가 많았던 신유 가수보다도 못했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절대값으로 비교를 해보자는 거죠. 연예인 판정단 점수가 박서진 씨는 20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사를 실수했다라고 정확하게 딱 꼬집어서 비판을 들었던 신유 가수의 노래 무대를 본 이 윤명선 작곡가의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윤명선 작곡가가 뭐라 했습니까? 이 신유 가수의 노래 다 좋은데 가사가 좀 틀린 것 같다 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딱 잡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여기에 걸맞는 점수 판정 결과가 저는 나왔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러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벌써 많은 분들에게 큰 비판을 받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신유 가수가 앞으로 무언가를 해나갈 때 벌써 결승 진출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거 온전히 무대를 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신유 가수의 점수는 연예인 판정단 점수 100점을 받았습니다. 박서진 씨보다 5배나 많은 점수를 받았어요. 신유 가수야말로 연예인 판정단이 명확하게 판단했다고 한다면 실수 부분을 감안하여 낮은 점수를 줬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 황당하게도 진혜성 씨가 이 신유 가수에게 지금 이런 점수로 패배를 하게 된 거 아닙니까? 물론 연예인 판정단의 점수가 더 높았습니다. 관객 점수가 굉장히 낮았어요. 이건 어쩔 수 없지만 적어도 박서진 씨에게 20점밖에 주지 않았고 김경민 씨에게는 몇 점을 줬습니까, 여러분? 빵점을 줬습니다. 김경민 씨에게는 한 표도 주지 않았던 연예인 판정단이 어떻게 신유 가수에게 이렇게 100점이나 주게 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거 문제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물론 두 사람은 다 7위, 8위 나쁘지 않은 성적으로 2라운드로 넘어가게 됐습니다만 이게 공정한 점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김경민 씨에게 빵점을 줬었던 무대를 떠올려 본다면 물론 뭐 환희 가수가 노래를 끝장나게 뭐 잘했다. 저도 공감합니다. 요번에 환희 씨와 신유 가수의 노래 무대는 이 가창력 부분에서는 흠잡을 게 없었어요. 하지만 신유 가수는 가사 실수를 했고 환희 가수는 이때까지 계속 공정성 논란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근데 이 점수의 배점 차이가 김경민 씨가 연예인 판정단 빵점이 나왔어요. 빵점. 빵점입니다. 빵점. 야, 이거는 좀 이때까지 김경민 씨를 올려놨었던 연예인 판정단이 이제 와서는 김경민 씨를 내치는 격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김경민 씨가 이때까지 올라올 수 있었느냐? 연예인 판정단의 점수가 역시나 제작진의 의도와 더불어서 누군가를 좀 더 픽할 수밖에 없었다. 누군가를 탈락 위기로 내몰아야지만이 시청률이 올랐던 것이다. 요런 해석들이 좀 가미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신유 가수가 이제는 정말 하차해야 되지 않냐? 라는 이야기가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결승전 스포일러도 했죠. 가사 실수를 했는데도 정말 높은 점수로 라운드 진출을 했죠. 근데 결승 무대도 진출했다라는 스포일러를 본다면 신유 가수가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이 최종 점수에서도 굉장히 높은 점수로 2라운드까지 마무리를 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설명이 되는지 아십니까? 잘 보셔야 하는 게 이 신유 가수는 대국민 투표 순위에 들어온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럼 대국민 투표 점수가 140점이잖아요. 그 140점을 정말 낮은 점수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1라운드 순위가 7위지 않습니까? 7위. 그런데도 탑10 안에 들어갔다라는 건 2라운드
바로 막장전에서도 신유 가수가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았구나. 뭐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박서진 씨 입장에서는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서진 씨와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진혜성 씨가 여전히 낮은 점수로 방출 위기, 탈락 위기에 가게 된다. 오죽했으면 팬분들이 이 분개함을 터트리고 가라앉지를 못하고 있겠습니까? 그 가운데 공정성 논란이 있었던 이 신유 가수의 쑥대머리가 뭐 국악까지 재패했다. 정말일까요? 자, 현역가왕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 보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패배한 진혜성 씨의 노래 무대는 14만 회를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주세요. 14만 회입니다. 근데 승리를 한 신유 가수의 노래는 2.8만 회입니다. 2.8만 회밖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강문경 씨의 노래 조회수가 20만 회입니다. 박서진 씨가 연예인 판정단 점수 거의 빵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죠? 근데 강문경 씨가 20만 회예요. 근데 박서진 씨의 노래 무대 유튜브 조회수는 26만 회입니다. 자, 그렇다면 대국민 투표도 유튜브 조회수도 박서진 씨가 앞섰는데 뭐 그거는 팬덤의 영향 때문이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렇다 치더라도 앞에 말씀드렸던 이 점수 100점 차이가 어떻게 박서진 씨가 빵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게 되냐라는 겁니다. 강문경 씨가 잘했다 치더라도 어쩜 그렇게 극단적인 점수 차이가 나냐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냐? 박서진 씨가 탈락 위기에 가는 건 당연하고 다음 라운드 진출을 점수 합산 때도 당연히 불리할 거 아닙니까? 이게 그냥 순위대로 순서대로만 점수를 정하는 게 아니라 1점, 2점, 5점, 10점 이 점수 숫자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박서진 씨가 104점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만점을 받아도 막장전에 만점을 받아도 1000점을 겨우 넘기는 수준이라는 거죠. 강문경 씨는 대국민 투표 점수와 만약 막장전 점수가 높으면 1200점도 넘길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불합리함이 계속하여 가수들 사이에서 나오다 보니 신유가 이제는 정말 자진하차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빗발치고 있고요. 또 강문경 씨나 신유 가수나 특정 가수들을 밀어주려고 하는 것 같은 의혹을 받는 이 마스터단의 공정성에 어긋난 모습들도 계속하여 지금 비판이 거세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가운데 환희 가수가 남진도 반했다. 님과 함께를 열창했다. 관객을 들었다 놨다. 이번 1라운드 무대는 딱 3명이죠. 환희, 강문경, 신유 세 사람의 무대를 기사에서도 홍보 기사로서 적극 조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환희 씨가 고소를 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봤더니 이런 얘기예요. 현역가왕의 공정성 의혹 보도에 정면 반박, 명예훼손 법적 대응 고소하겠다. 무슨 말인가 봤더니 한 언론 기사가 허위 사실을 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속사는 지난해 8월경 환희가 제작진으로부터 출연 제의를 받았고 당사 임직원과 신뢰하는 동료, 선후배 가수들과 의논을 거쳐 출연을 결정했다. 공연 기획사인 디온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환희 소속사의 대표와 자신의 친형인 디온 커뮤니케이션 대표와 관련된 투자 얘기죠. 현재 프로그램과 후속 공연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 기사는 확인 취재, 기본적인 검증 절차도 거치지 않았고 부당성이 있다. 그래서 마치 프로그램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표현했다. 명예가 부당하게 훼손되고 있다. 위 프로그램이 이런 기사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길 바란다. 앞으로 이런 기사 쓰면 고소하겠다. 법적 대응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결국 환희 씨는 전면 부인을 했습니다. 나는 공정성 논란과 관계가 없다. 그런데 사실 현역가왕의 마스터단과 제작진은 여전히 공정성의 도마에 오르고 있다라는 작금의 사태가 참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점수 배점이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뭐 2라운드 막장전에 가서 뒤집어 버리면 되는 거 아니냐?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번 1라운드 때 받은 배점이 결국에는 어디까지 갑니까? 마지막 막장전에 이어 최종
결승 라운드까지 이번 점수가 쭉 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보면 1등과 꼴찌가 250점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이 순서대로 나열이 되어 있지만 막장전에 갔을 때 이 순위가 어떻게 바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이번 2라운드를 통해서 탈락자에 대한 이야기, 진출자에 대한 명단 이야기가 계속하여 빗발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예고편을 좀 살펴보면 제가 앞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박서진 씨 같은 경우는 거의 뭐 김경민 씨와 더불어서 근소한 차이로 꼴등을 했잖아요. 만약 박서진 씨가 2라운드 막장전에서 거의 만점 가까이 받지 않으면 또 방출 후보가 됩니다. 자, 왜냐하면 말씀드렸죠? 1라운드 배점이 400점, 2라운드 배점의 막장전 무대가 860점, 그리고 140점의 대국민 투표가 합산된 총 1400점 총점 중에 순위를 나열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9명이 합격하고 5명이 패자부활을 통하여 최종 1명의 추가 합격자를 선정한다고 설명이 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이 박서진 씨 같은 경우 최하 점수잖아요. 지금 김경민 씨와 더불어서 100점대지 않습니까? 만약 환희, 강문경 이런 가수들이 860점 만점에서 한 700점대만 받아도 거의 1000점입니다. 근데 박서진 씨가 800점을 받아도 900점대이기 때문에 이들을 쫓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죠? 이 정도의 점수 차가 나면요. 사실 2라운드 때 아무리 잘 부르고 1라운드 때 앞서간 사람들이 아무리 노래를 못 불러도 메울 수 없는 50점에서 100점대의 점수 차이가 분명히 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제가 앞에 그렇게 거품을 물고 부당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죠. 진혜성 씨도 사실 위태롭습니다. 8등을 차지하긴 했지만 거의 뭐 애녹 씨와 지금 한 10점대 차이밖에 나지 않고 10위에 위기에 놓여져 있는 재하 씨와 10몇 점대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이거 2라운드 막장전이 860점이잖아요. 이건 박서진 씨와의 또 반대 상황입니다. 이거 2라운드에 재하 씨가 만약 800점대의 점수를 받고 진혜성 씨가 860점 막장전 점수에서 700점대를 받았다? 순위 뒤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혜성 씨도 팬분들이 뭐 어떤 분은 그래도 뭐 진출했으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렇게 절대로 안심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김준수 가수는 사실 준결승 라운드 진출하는 데 있어서 진출하고 나서는 굉장히 지금 좋은 배점을 받았습니다. 254점을 받았죠. 그리고 노지훈 씨는 제가 볼 땐 탈락자 중에 한 명입니다. 자, 최종 탈락 4명이 있죠. 이 중에 한 명이 저는 노지훈 씨로 거의 확신하고 있습니다. 뭐 방청을 들어본 반응들을 살펴봐도 그렇고요. 제가 이 유튜브 조회수나 대국민 투표 그리고 마스터단의 점수를 합산해 봤을 때 노지훈 씨의 탈락은 거의 확실시 되어져 있다. 자, 애녹 씨 어떨까요? 자, 애녹 씨와 최수호 다 순위권 안에 들어갔습니다. 최수호 씨는요, 사실 김준수 씨 못지않게 신승태 씨와 더불어서 2군이라고 불려집니다. 연예인 마스터단이 생각하고 있는 합격자 2군에 1군은 따로 있죠. 2군에 신승태, 최수호, 김준수 이 세 사람은 제가 볼 때 거의 무조건 들어간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 최수호 씨도 높은 편입니다만 애녹 씨는 또 굉장히 낮은 163점이죠. 사실 애녹 씨도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져 있다. 아, 그리고 두 번째 탈락자 나태주 씨도 굉장히 유력합니다. 똑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최종 탈락의 이 4명은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앞에 말씀드렸던 이 유튜브 조회수가 있고 대국민 투표 반응만 놓고 봐도 사실 이것들이 합산되는 준결승 마지막 최종 라운드에 노지훈, 나태주 두 사람이 살아날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김수찬 씨는 사실 벌써 탑10 안에 선정됐다라는 얘기가 너무나 많죠. 신승태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애녹 씨가 굉장히 제가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라운드 막장전에서
뭐 자신의 이 퍼포먼스와 이 뮤지컬로서의 노래 무대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에녹 씨가 만약 앞에 말씀드렸던 이 163점 재하 씨와 2점밖에 차이가 안 나요. 언제든 방출 후보 5명이 들어가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방출 후보에는 들어가지 않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2라운드 막장전 쭉 무대가 펼쳐집니다. 퍼포먼스 하는 애들은 퍼포먼스, 신승태 가수는 자신의 꽹과리와 함께 절정의 고음, 김준수 씨도 화려한 무대 퍼포먼스가 선보여지며 이 감기 때 못 불렀던 성량을 폭발시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최소 씨도 절절한 자신만의 스타일의 국악 트롯을 부르고요. 김수찬 씨도 퍼포먼스보다는 가창력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노지훈 씨도 마찬가지지만 애석하게 탈락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재하 씨가 지금 사실 방출 후보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 5명의 패자부활전 말씀드렸죠. 이 5명 중에 재하 씨가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최종 탈락만이 아니라 이 패자부활 5명에 들어갈 사람들 중에 굉장히 지금 순위에 꼽히는 가수 중에 한 명이 재하 씨입니다. 진혜성 씨는 어떨까요? 자, 진혜성 씨도 또 한 번의 마스터단의 점수로 인해서 패자부활전에 간다라는 얘기가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박서진 씨도 결국 패자부활전에 들어간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진혜성, 박서진 이 두 사람 중에 한 명은요, 얘기가 살짝 나뉩니다.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역대급 최고 점수를 막장전에서 받게 된다라는 썰들이 지금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땐 둘 중에 한 명이 아마 이 최종 탈락 라인에 들어가게 되지 않을까. 자, 그렇다면 나머지 2명의 자리가 비지 않습니까? 자, 결과 발표를 할 때 김경민 씨, 노지훈 씨, 그리고 박서진 씨가 깜짝 놀라는 표정들, 진혜성 씨와 김준수 씨도 경악하는 표정들이 막 드러납니다. 이게 아마 대국민 투표 점수가 딱 합산이 되면서 한 번 더 최종 순위가 변동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장전의 점수에서 대국민 투표 점수가 탁 합산이 되면서 최종 9위 안에 들어가는 참가자들이 막 드러나게 되는 거죠. 지금 보면 진혜성 씨가 벽을 짚고 굉장히 좌절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게 안도의 한숨일지 탈락의 한숨일지 많은 분들이 지금 우려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앞에 말씀드렸던 패자부활에 진혜성 씨가 포함이 되게 된다면 이 모습을 피하기가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강문경 씨도 미쳤나봐 라면서 걱정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사실 강문경 씨는 탑10 안에 이미 들어갔다라는 얘기가 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서진 씨뿐만이 아니라 많은 가수들이 좌절하고 긴장하는 모습들을 막 보여주면서 화면이 촥촥촥 지나가죠. 신유 가수는 어떨까요? 사실 신유 가수는 이미 결승 진출했다라는 스포일러가 나와버렸기 때문에 제가 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하지만 재하 가수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위험합니다. 위험한 상태예요. 근소 차이로 최종 탈락자가 결국 선정이 된다라고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눈물 짓고 있는 신승태 씨, 결승 진출을 했기 때문에 이런 눈물 흘리는 표정을 지었을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최종 탈락자는 과연 이 중에서 누가 될 것인가? 아까 나태주 씨 말씀드렸죠? 나중에 나머지 한 명이 바로 김경민 씨입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가장 유력한 최후의 탈락자는 재하 씨가 될 가능성이 너무 높아 보입니다. 이 위기에 진혜성, 박서진, 강문경, 신승태 4명의 이름도 언급되지만 대국민 투표 점수까지 합산이 되고 난 최종 점수에서는 이 4명이 탈락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유튜브 조회수까지 만약 합산하는 점수 체계가 시스템에 도입이 됐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땐 재하 씨는 살아남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진혜성, 박서진, 그리고 뭐 강문경 이런 가수들은요, 현실적으로 놓고 봤을 때 탈락 위기조차 가지 않았을 겁니다. 결국 이들이 탈락 위기에 가는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바로 제작진과 마스터단의 원픽, 그리고 시청률을 끌어올리고 싶어하는 이 제작진의 시청률 꼼수가
결국 우리가 응원하는 가수들의 탈락 위기를 만들고 있는 결정적인 상황이 온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확실한 걸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번 막장전 무대와 대국민 투표를 통해 최후의 반전, 역전극의 역전이 나온다라고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가보자면 와, 신유 가수는 요번에 좀 미치긴 했습니다. 엄청나게 잘 불렀거든요. 저는 신유 가수가 이때까지 단순 낙하산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이번 준결승 1라운드 무대는 진짜 한 가지를 빼고선 흠잡을 게 없었다. 뭐 이렇게까지 좀 저는 소신발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많은 시청자분들이 극찬을 하기도 했고 예상을 깨는 엄청난 가창력을 보여줬거든요. 아, 이래서 마스터 자리에 있었구나. 그러면서 다시 한번 든 생각은 이 사람은 마스터석에 있는 게 맞는데 어째서 경연 오디션에 함께 중간에 참여를 시켰을까라는 많은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괜히 참여하게 되면서 같은 가수들에게도 또 시청자들에게도 사실상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었죠. 근데 뭐 다 빼놓고 본다 하더라도 이번 준결승 1라운드 무대는 신유 가수가 찢었다 라는 표현에 저는 소신 발언을 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최대한 좀 중립적으로 말씀드린다라는 거, 마스터들도 할 말이 없다. 신유 가수의 무대 뒤에 진혜성 씨가 노래를 부르는데 잘못 골랐나? 내가 괜히 국악 장르를 골랐나? 후회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정통 트롯만 13년째를 해왔었는데 과연 소화할 수 있을까? 결국 진혜성 씨는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김준수 씨에게 완전 과외를 받으면서 춤까지 추면서 이 노래의 무대를 갖게 됐는데 사실 모르겠습니다. 진짜 안 떨어지고 싶다라고 말했던 진혜성 씨. 역시나 소신 발언을 하자면 이때까지 보여줬던 진혜성 씨 무대 중에서 손에 꼽을 만큼 저는 굉장히 잘 불렀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때까지 항상 간드러지는 목소리와 나훈아 선생님의 느낌을 많이 내는 얇은 목소리가 줄을 이뤘다고 한다면 이번 진혜성 씨의 무대는 템포도 빨랐고 가야금에 신나는 반주가 있으면서 여유 있는 무대 퍼포먼스까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두 사람이 무슨 일이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두 사람 무대가 정말 굉장했거든요. 하지만 이런 굉장한 무대를 펼쳤던 진혜성 씨가 솔직히 이 노래 무대를 객관적으로 놓고 봤을 때 신유 가수가 좀 더 앞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만큼 진혜성 씨가 부족했다라기보다는 신유 가수가 확실히 좀 더 잘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공평성에 상당한 문제점이 터지고 말죠. 서른도 마스터가 와 신유가 이런 목소리도 내네. 부드러운 미성 위주였는데 달랐다. 진혜성 씨의 장점은 감칠맛 나는 트롯 창법이다. 정통 트롯을 가장 잘 부른다. 두 분 무대가 모두 퍼펙트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폭 점수 차이가 나겠거니라는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서 어떤 문제점이 생겼냐. 윤명선 마스터가 이런 말을 했죠. 이번 현역가왕에 신유 가수가 나오길 잘한 것 같다. 근데 걱정되는 건 가사 한 군데가 틀린 것 같다. 그러자 신유 가수가 네 맞습니다라고 했죠. 그게 마음에 좀 걸렸다. 그리고 진혜성 씨는 찢어지고 갈라지고 목소리가 안 나와도 과감한 도전이 필요하다. 이 두 사람에 대한 심사평만 봐도 진혜성 씨가 좀 더 부족했다라고 느껴지는 평이었습니다. 하지만 신유 가수의 가사 실수에 대한 부분 저 역시 좀 들으면서 갸우뚱했습니다만 요번에는 명확하게 짚어줬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모르겠다. 소폭 차이가 나겠다. 왜 제가 이런 생각을 했냐? 신유 가수가 노래 무대는 좀 앞섰지만 실수를 했고 진혜성 씨는 조금은 신유 가수에 비해선 부족했을지 몰라도 실수 없는 완벽한 무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많은 가수들이 노래 점수가 딱 반반 나오지 않을까? 굉장히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요런 예상을 했었더라는 겁니다. 자, 하지만 어떻죠? 그 결과가 우리의 예상을 완전 뛰어넘었다. 신유 가수가 마스터 점수가 100점, 관객평가단 점수가 125점, 진혜성 씨가 오히려 관객평가단 점수가 55점, 신유 가수가 125점을 받게 되면서 모르겠습니다. 사실 마스터단의 점수는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